내볼게요. 여기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자신을 희생 밑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부정적 현실 극복 밑줄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누룩의 의인화 밑줄 그쵸? 그리고 누룩은 술을 비틀 때 쓰이는 발효제로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끌어올라 충, 기쁨, 해, 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작가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의 사회적 연대 밑줄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나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작가가 누구예요? 이성보라는 작가죠. 이성보라는 작가는요, 애초에 민중의 작가라는 얘기가 별명이었어요. 이 작가가 애초에 민중의 작가예요. 민중의 작가라는 게 뭐냐? 실제로 이 작가의 다른 작품 보면 이성부의 봄이라든가 벼 이런 것들 풀도 있어요. 뭐냐면 약간 그 부정적 현실 있죠. 부정적 현실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작가가 이성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가 때문에 별표가 4개입니다. 누룩은. 왜냐면 이런 작품 약간 좋아하면 될 거예요.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누룩이 뭔지 알아요? 네. 누룩이 뭐예요? 저거 안 하더라고요. 누룩은 술 만들 때 쓰는 약간 곰팡, 누룩곰팡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때 쓰는 약간 효모제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발효를 시킬 때 쓰는. 그쵸? 내용 볼게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 한 덩이가, 잠깐 누룩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누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아직 그게 안 써있어요. 술을 만드는지 어떠는지가, 물론 술을 만들 때 쓰는 거라는 거 우리가 사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시어를 해석할 때 물론 상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작품 속에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려고 했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한 연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줄에 1년의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랑, 즉 누룩이라는 건 결국에는 쭉 써있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누룩은 사랑에 어떤 관련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누룩이를 동그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어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품에 있는 거 근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작품 처음 봤던 거야. 그럼 어떻게 근거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거에 어떤 말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화자의 태도나 정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똑바로 칠게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문법. 맞습니다. 서리적 표현이죠. 그리고 서리적이고 또 하나 있어요. 서리도 있는데 의문형 어미의 반복입니다. 어미가 반복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뭐 느냐가 반복돼요. 그쵸? 그리고 누룩한 덩이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가 반복되는 건 지금까지 시 많이 했었죠. 그럼 어미가 반복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죠. 바로 뭘 할 수 있냐? 누룩의 가치 강조. 누룩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고요. 또 뭐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느냐라고 묻는 거는요, 여러분 깨달음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 그럼 내가 뭐예요? 뭘 알게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내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 가장 큰 두 번째는 뭐예요? 운율 형성할 수 있잖아요. 운율 형성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법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선택지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있는 자 사람들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선택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자, 그럼 누룩 한 조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물어봤죠?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자, 이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뭐예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무력하다고 했으니까 힘이 없죠? 자,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혼자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끼고 부대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 부대끼고 부대끼다라고 하더니 혼자일 때 무기력한 존재인 걸 강조한 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디 한 군데를 자빠져 있다가 그 문제시에 나 자빠져 있다가 이게 뭐야? 이거는 밑줄 쳐봅시다. 어디 한 군데 나 자빠져 있다. 이거는 소외된 존재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을 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애들이. 혼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없어. 그런데 알맞은 바람 만나 살맛은 더운가서. 그럼 잠시 알맞은 바람을 만나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맞은 바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알맞은 바람은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릎이 어떤 때 쓴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술을 만들 때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얘는요, 발효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발효의 조건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까 사랑을 알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랑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걸로 환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술을 안 담가봤죠? 선생님 술을 담가보긴 해요. 벌꿀주 같은 거 한두 번 담가봤는데 원래 올해 담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담갔는데 이게 바로 그냥 사례 조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벌꿀주를 기준으로 만들어줄게요. 벌꿀주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누룩을 쓰진 않죠. 요즘에는 꿀이랑 물이랑 1대3 비율로 넣습니다. 그쵸? 잘 섞어요.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 여기다가. 이스트가 미생물이죠. 내가 당분을 막 먹어요. 생물이 먹으면 뭐예요? 먹고 나면 싸죠. 싸면 뭘 써요? 알코올을 써요. 이 이스트가. 그래서 얘네들이 알코올을 쓰면 이게 알코올 도수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딱 걸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버려요. 왜냐? 일정 온도에서만 발효가 돼요. 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발효가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알코올 도수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면 더 이상 발효하지 않는 거예요. 미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상온에 보관하고 싶다. 근데 발효를 안 되게 하고 싶다. 멸균 처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맞은 바람, 즉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면 사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나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그 사랑을 알겠다. 살며시 더운 가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더운 가슴이란 촉감이죠. 근데 왜 이거를 가슴을 우리가 보통 상투적으로 뭘로 해석해요? 시에서 가슴. 맞습니다. 더운 가슴은 뭐예요? 그냥 해석을 하기는 따뜻한 마음이 되겠죠. 잘 보세요. 따뜻한 마음인데, 잘 보세요. 앞부분에서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었죠. 그럼 어떨 때는 따뜻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알맞은 바람이면 같이 여럿이 있을 때. 바로 뭐예요? 따뜻한 마음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도 뭐라 그래요? 여럿이서 같이 함께하는 마음. 그걸 뭐라 해요? 약간 해제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연대감입니다. 여기서 떠올려야 돼요. 이게 바로 연대감을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랑을 알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사랑은 발효입니다. 발효되는 거죠. 이 발효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발효된다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것도 여럿이 써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못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론으로 넘어볼게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자, 그러면 여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왜요? 근거. 여기가 긍정적이? 아니? 뭐야? 여보세요? 화자 입장에서 생각했죠. 화자가 보기에 오가는 발길들이, 차차 누룩의 정의를 제가 안 했네요. 그럼 누룩을 뭘로 볼 거예요? 누룩, 이걸 정리해봤을 때, 누룩을 그럼 무슨 존재로 볼 거예요? 동그라미 썼잖아요. 의미. 지금까지 봤을 때. 발효 과정을 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얘는요, 자신을 희생해서. 그쵸? 다른 존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이해하다 왔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는 긍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3번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화자가 보긴 여기에서 뭐예요? 멈춰서. 두 번째 줄에 바로 다음 줄 뭐가 있어요?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라서.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울음, 즉 우는 곳이에요. 멈춰서. 그럼 이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부정적 현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막 해석할 때 독재 조건에 이런 거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단 작품 안에 있는 걸로만 일단 해석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보기에 만약에 독재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에. 그 보기에 이거를 독재 조건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독재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식인의 혼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볼게요. 밤새도록 우는 울음. 청각이죠. 여기서 청각적인 신상이네요. 이 청각적인 신상이 뭘 강조해요? 청각으로 뭘 강조해요? 밤새도록 우는 울음. 여기서 멈추면은 밤새도록 울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룩의 고통입니다. 누룩의 어떤 고통?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누룩의 고통은 무슨 뜻이는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누룩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발효한다고 했죠. 이런 발효 과정의 고난과 시간이에요. 발효의 과정의 고난이나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우리 발효를 뭘로 했었어요?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연대하고 사랑의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가는 밖에도 여기 멈춰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라고 되어 있죠.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또 이런 것도 느냐 문제가 있어. 얘기했었죠.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자, 그럼 이 길은 좋은 거였던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가 그 시연을 시간 때 거기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뒤 같이 말해보세요. 그 길은 맞습니다. 혼자 씻어 찾는 길도 뭐라고요? 여럿이 찾는 길. 여기서 여럿이 찾는 길에 거기에 있는 길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거기서 말하는 길은요. 동그라미 치시고 발효가 뭐라 그랬어요?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주는 거죠. 변화시켜주는 거죠. 변화되는 게 있죠. 근데 좋은 거죠. 좋게 변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여럿이 찾는 길.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럿이 찾는 길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찾는 거. 즉 개인의 소망이 뭘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수의 소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다수의 소망으로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동설한 칼변은 알고 있나니. 엄동설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추운 거. 보통 시에서 추운 거 엄동설한 좋은 거로 써요, 나쁜 거로 써요? 세모 쳤어요. 뭘 할 것 같아요? 부정적 현실이랑 똑같은 겁니다. 엄동설한. 칼변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응. 어? 칼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는 알고 있대요. 뭐라고 했어요? 칼변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자 보세요. 엄동사랑 칼변을 알고 있대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칼변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 가슴 울림. 그게 어떤 거예요? 그 가슴 울림은 또 뭐랑 똑같아요? 그 앞에 바로 나온 무릎 밖에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이라고 되겠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엄동사랑 세모 쳤죠. 일단 부정적 현실이죠. 칼변은 똑같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칼변은 알고 있대요. 칼변이 아는 게 뭐예요? 일단 무슨 법이 쓰였어요? 도치법이죠. 도치법인데 얘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뒷부분 무릎 밖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 잘 보세요. 무릎 밖 으깨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난 좋은 거죠. 근데 으깨는 그 꼽히는 가슴, 으깨져도 꼽힌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이겨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겨봐. 그럼 이 칼변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극복의지. 혹은 희망적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그 다음 주 무릎팍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라고요? 바로 실험과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험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겁니다. 는 모습을 형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그 가슴 울림은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극복 의지와 희망의 울림을 되는 거죠. 들었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각입니다. 당연히 청각이지. 울림 들었는지. 됐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실제로 이겨내는 모습을 들었느냐?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누룩한테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누룩에 다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사람처럼 쓰인 의인법이 됩니다. 누룩을 다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이라고 되어 있죠? 기다림이라고 했죠. 기다림 나오면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이 얼마 되는 건 뭐예요? 기다림 거 관련된 거. 그 기다림이 뭐라는 건데요? 희생적 태도라고 항상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희생적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기다림은 즉 발효로 수리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희생적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왜 이걸 희생적 태도라고 하냐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삭고사가 부서지는데 혼자서 논다고 뭐 하겠어요? 내가 썩어가는 거거든요.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즉 그게 바로 뭐예요? 수리되기 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지가 썩어 문드러져. 그 다음 볼게요. 지가 썩어 문드러져. 이게 바로 희생적 모습이거든요. 우리 고향 조음을 만나면 조음은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알맞은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발효의 조건이에요. 사랑 실천의 조건이지. 덩달아 함께 끊는 마음. 여러분 뭐예요? 함께 끊는 마음 뭐예요? 연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알맞은 바람과 물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변화의 조건이에요. 바람과 물 같은 건 변화의 조건이고 이렇게 되면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의 조건을 통해서 뭘 가지게 된다? 이걸 통해서 연대감이라는 걸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훼손도 넓고도 되고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춤, 기쁨, 훼손도 넓고 다 좋은 거죠. 이건 다 어떤 거예요? 그거는 희생으로 얻은 가치죠. 나중에는 희생을 통해 얻은 희생을 통해 얻은 가치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누룩의 희생으로 얻어낸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춤, 기쁨, 훼손도 넓고. 근데 그럼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음 자체는 나쁜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서 죽음이 왜 좋은 거냐?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누룩의 죽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룩의 뭐예요? 희생이죠. 그러니까 이건 토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죽음이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춤도 되고 훼손을 되고 했으니까 무슨 것도 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내죠. 역사를 되는 거지. 일단 마지막 년 무슨 법이에요? 영탄법이죠. 지금 감춰둔 누룩이 뜨나니 냄새 또 무슨 뭐가 나왔어요 이번에? 냄새니까 후각이 나왔죠. 시각, 청각, 후각이 다 나왔죠. 감각 척표도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퍼지나니 냄새가 퍼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누룩의 가치가 즉 이 누룩의 가치는 뭐예요? 희생적 희생 가치라고 할게요. 가치의 확산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퍼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누룩의 가치가 확산된다는 거. 그렇죠? 표현적인 특징 볼게요. 첫 번째, 특정 어미 원본 밑줄 그리고 의의나 밑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서 이상형 정의서 얼음면을 건너면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주제적인 걸로 좀 괜찮아서 약간 이것도 아까 이성도랑 작가생애가 좀 비슷해요. 민중의 힘 막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볼게요. 헤드를 볼게요. 이 제품은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 물이 되어 자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듯이 억압적 전치열수 속에 참여시 계열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민중이 서서히 생명력을 회복하고 억압적 현실을 극복 밑줄 극복하는 상용 우연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얼음, 강, 물, 풀잎 같은 자연물의 생민적 의미 밑줄 해서 주제를 형성화하고 아이들이라는 청자 설정 밑줄 청자식으로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말을 만드는 거죠. 대화치 이런 것들이죠. 억압된 현실을 극복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는 바람 즉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얼음을 깬 제목이 얼음이라는 논문이에요. 얼음을 깬다 라고 되어 있죠. 얼음은 여기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보이겠죠? 얼음은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이 이거는 지금 부정적 현실이 이게 부정적 현실이에요. 얘가 부정적 현실인 이유가 뭐예요? 맞아. 첫 번째 깬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뒷부분의 내용 보면 이 얼음이 물을 멈추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줘서 여기 자체에서는 일단 부정적 현실 정도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음을 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니은단은 일단 현재형 어미죠. 현재형 어미를 시작합니다. 현재형 어미고요. 그리고 얼음을 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부정적 현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자,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선택지에 의지 나오면 못 찾으라고 그랬어요. 얼음을 깨는 게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국보 의지가 바로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강에는 얼음물 이라고 되어있죠. 얼음물은 세모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얼음물은요 강물을 묶어두는 거예요. 강물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물은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대요. 그럼 소리가 난다. 무슨 인상? 청각이 쓰였죠. 이거 뭐예요?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부정적 현실에 저항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법이에요? 표현법 2개 떠올려야 돼요. 영탄도 되고 하나 더. 대상의 이름처럼 부르는 거 무슨 법? 도노. 영탄과 도노 같이 써야 되죠. 강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강은 보통 뭘로 많이 해석해요? 그 역사 이런 걸로 많이 해석합니다. 상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역사고 인생으로도 해석합니다. 역사나 인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강이요. 그쵸? 우리가 이룰 수 없어. 우리가 이룰 수 없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실 극복, 부정적 현실 극복의 어려움이에요. 부정적 현실 극복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들었나? 자, 물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강과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근데 물은 뭐예요? 미주세요.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억압받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받는 상황. 받고 있는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작은 소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리가 나는 거는 저항이죠. 청각적인 심장은 보통은 부정적인 소리를 저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왜 앞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그쵸? 그래서 남몰래 저항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남몰래. 그래도 저항하고 있는 모습.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자, 물소리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청각적인 건 다 좋은 거의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물소리 동그랗게 쳐야겠죠? 이건 뭘 뜻해요? 이 물소리는 뒷부분에 보면 겨울에 죽은 떡에 목청을 튼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물소리는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력을 쉽게 얘기해요. 이 물소리는 생명력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왜냐? 물소리가 뭐 한다고요? 겨울에 죽은 땅. 겨울에 죽은 땅은 생물체겠죠. 뭘 뜻하는 거겠어? 부정적 현실이죠. 혹독하고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뭐 한다고요? 목청을 튼대요. 자, 밑줄이래요. 목청을 트고. 이게 뭐라고 해요? 청각인데, 아까도 이렇게 청각은 좋은 거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목청을 탔다는 것은 생명력의 회복입니다. 생명력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이걸 뭘로 표현하다?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그 다음, 이 나라의 어린 아히드라. 이것도 도노법이죠. 도노법하고 또 하나 이거예요. 동호적인데 말을 건네는 어조로 이해할 수 있죠. 아히드라. 자,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히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얘네들도 되게 상투적인 겁니다. 역사의 주체 혹은 후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아까 강을 역사로 해석했거든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고 너네가 이 역사에 이끌어갈 거잖아 아이들아. 그래서 뭐예요? 물은 또한 이 땅에 풀잎도 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풀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풀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풀잎이 보통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걸 해석해봅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풀잎에도 운다.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이 됩니다. 풀잎들도 운다고 해서 의인법이죠. 그쵸? 무슨 생명력을 가진 물은 역시 즉 강, 이런 역사 인생 흘러가는 것은 이 풀잎에도 물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 어떤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음을 깬다. 뭐 나왔어요? 반복법. 앞에 나왔던 걸 반복할 때 반복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무슨 강조? 의지를 강조해요.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죠.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십니다. 이게 뭐예요? 물을 마시는 거 뭐예요? 물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역사, 인생 혹은 그 흘러가는 저항,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걸 내 속으로 담겠다는 뜻이. 그럼 뭘로 하면 돼요? 세 가지입니다. 극복의지 바로 떠올려야 되고 일단 첫 번째 극복의지 바로 떠올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뭐예요? 소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앞에서 힘들다 그랬죠? 이 힘든 것들 뭐 하겠다? 각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흐르는 강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강이죠? 흐르는 강은 통과를 지시하겠죠. 이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이건 뭐예요?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미래예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이 긍정적 미래의 모습이 그리고 물이 제 소리를 잃을 때까지 이거 뭐예요? 바로 극복될 때까지입니다. 극복될 때까지 뭐 하겠다? 물이 제 소리를 잃을 때까지 아이들아 아이들아로 끝나네요. 이거 뭐예요? 또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약간 여운을 주게 된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이것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주체들에 대한 당부가 즉 내 말 듣고 있는 사람들아 그쵸? 극복해라 이걸 내라. 또 하나는 뭐가 돼요? 두 번째는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당위성은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너네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왜 도표 3개짜리냐? 앞에 누룩보다는 표현이 좀 더 어때요? 단순하죠. 훨씬 더. 그래서 난이도선으로 평가하는 둘 중에 잘 보세요. 두 개 중에서 좀 겹치잖아요. 주제가 약간.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학적인 게 뭐가 더 상징적인 동화에 낼 수 있느냐? 누룩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불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청자를 설정해서 밑줄세요. 말을 건드리는 방식. 두 번째, 반복적 표현 밑줄. 세 번째, 감각적 시역. 표현 밑줄. 이렇게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